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93번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죠.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3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죠. 자,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그걸 여러분 제목을 좀 바꿉시다.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를 뭐로 바꿨어요? 증여 이월 과세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36쪽이 보시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여기 93번이 자, 요걸 먼저 풀까? 94번부터 먼저 풀죠. 뭐 94번부터. 딱 보는 순간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죠. 적으세요.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자,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요 증여 2월 과세가 정리가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사람마다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당초 모르겠어. 그러면 버려. 어쩔 수 없어.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할 것도 많은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 그럼 안 되는 게 나올 때 여러분 일단 제끼는 것도 요령이야. 안 되는 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있어봐야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돌다 보면은 또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자,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35조 서브노트 먼저 설명을 하고요. 예, 관련된 문제 풀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35조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증여 2월 과세 규정이죠. 그러면 요 증여 2월 과세를 할 때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라고 했어요. 자,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갑이 당초 취득해서 얼마 주고 이만큼 주고 샀어. 그러다가 갑이 중간에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무슨 계약을 맺어졌죠, 여러분? 증여 계약이죠. 그러면 증여 계약인데 갑은 뭐가 되고 여러분? 양도자가 되고 죄송합니다. 증여 계약이니까 갑이 뭐가 되고 증여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되죠, 여러분? 수중자가 되는 거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이게 뭐죠, 여러분? 시가죠. 그래서 항상 상속세와 증여세 무슨 과세다? 시가 과세. 얼마짜리 받았어. 얼마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짜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가가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시가 과세가 원칙이야. 그러면 을한테 뭐가 부되고 여러분? 저 짜리에 대해서 뭐가 시가 돼서 증여세.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뭐 드네, 여러분? 취득세.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몇 프로만 내면 되죠, 여러분? 3.5%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시가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 이상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받아갖고 병한테 이제 뭐 했던 얘기, 여러분? 양도. 자, 이번에 무슨 계약이 여러분? 매매 계약이죠? 매매가 을이 뭐가 되고 이제 양도자. 병이 뭐가 돼? 양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양도자인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부되는 거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병은 뭐만 내면 되는 거 이제? 취득세 내면 돼.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가. 그러면 우리 지금 양도세 얘기하는가? 취득세 얘기하는가? 양도소득세잖아. 그러면 양도소득세 항상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뭐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뺀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느껴되냐? 갑이 중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살짝 누구한테 직접 병한테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중간에 증여를 하고 안 하고 직접 양도했다면 양도책이 이만큼 나올 게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책이 줄어들어 버렸죠?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책을 줄이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 이날에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 을이 취득해서 이만큼 보유하다가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취득한 뭐를 빼면 되는가? 시가.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증여를 통해서 양도책을 줄이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야.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는 딱 하나의 결론은 의뢰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증여자 갑의 취득이래. 이날에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날에 의리 취득한 걸로 봐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어렵잖아요. 증여 이월 과세는 의뢰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를 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지만 증여 이월 과세를 정할 때는 이 취득 시를 뒤로 밀어. 얼로 밀으라고? 갑에 취득한 날에 누가 을이 그때 취득한 걸로 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가 을의 뭐가 되는가? 보유 기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갑시다. 이제 책을 통해서 35번. 증여 이월 과세 적용 요건 별표 2개 쳐져 있죠, 여러분? 첫째, 누구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이게 출발점이야. 출발! 그럼 어디부터 출발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두 글자로 뭐랬어? 왼수. 그래서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받은 다 밑줄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중에 사후관리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5년이 지나면 더 이걸 적용한다 못한다? 못해, 여러분.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하는 방법 간단해. 몇 년 지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돼. 그럼 5년은 우리 세법상 뭐랬죠?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이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後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일 때만 적용한다, 여러분? 부동산이나 회원권에 한해서 적용한다. 여기 밑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나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부동산이나 뭐에 한해서 회원권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또 찾아봐야 되죠.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상 장기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적용 요건이 뭐일 때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에 적용한다고 했어. 근데 이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차이점은 뭐랬어? 배우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고 직계 존비속은 피로 맺어진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로 맺어진 사이인 직계 존비속은 끊어 못 끊어? 못 끊어. 절단이 안 돼. 피를 어떻게 갈어? 피를 갈지 않는 한 못 바꾸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하면 돼? 이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양도를 하기 전에 을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갑이 을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를 받은 다음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가? 이혼하는 거죠. 그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하면 양도 당시는 갑과 을이 배우자야? 배우자가 아니야? 배우자가 아니죠. 그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 위장 이혼 등을 통해서 증여 이월 과세를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그걸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죠. 그래서 혹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떻게 됐어도 소멸되었어도 결론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혼을 해도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해 안 해? 해. 이제 개정이 돼갖고 뭐 했어도 이혼했어도 적용한다고.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어도 적용한다고. 근데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은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상속도 있죠. 상속.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이혼과 상속 죄송합니다. 증여와 상속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상속이 세부담이 가장 적다 그랬죠? 근데 상속은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단점이야. 가능하면 뭐로 받는 게 좋은데 상속을 받는 게 좋은데 상속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걸 결국 뭐로 받을 수밖에 없어? 증여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증여를 갔을 때에 이렇게 배우자 지간일 때는 뭐를 통해서 이혼을 통해서 소멸하는 거, 이혼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해서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해서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결론 이혼했을 때는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근데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있다 보니까 사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까지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혼했을 때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적용 요건이죠. 자, 그런데 적용 제외가 있어.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해원권을 증여받은 날 또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것을 바로 협의 매수나 뭐를 통해서 수용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 즉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할 때는 이때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하는가? 그렇죠. 강제적 양도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벌어서 여러분? 증여제의 당초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더란 얘기야. 자, 이때에 요것이 을이 병한테 판 게 뭐였는가 봤더니 1세대 1주택이었대.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게 뭐다고 여러분? 1세대 1주택.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보유기간이 1년이야.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까? 1년이니까.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1로 가는 거죠.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 될 수 있어? 2년 이상. 그럼 뭐가 돼?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적게 과세하는가 많이 과세하려는가? 많이 과세하려고 취득시 1로 밀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때 문제는 얘가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게 뭐면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오히려 비과세가 적용돼 버리죠. 이해하세요? 세금을 많이 때려 1로 밀어버렸더니 오히려 비과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컴백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 증여 일과세 적용 안 하겠다냐. 그냥 모르고 가겠다는 얘기야. 일반적 증여. 그러면 비과세를 적용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요만큼만 양도처에 과세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1로 밀어버린 거단 말이야. 근데 보유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양도 목적이 뭐면 1세대 1주에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무슨 대상이 되더란 얘기야? 비과세 대상이 되더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뭐 하려고 했는데 많이 있다는데 오히려 비과세가 돼버린 거죠? 아, 그러면 이때는 이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는 거 일반적 증여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비과세 받고 못 받고 그냥 요만큼만 뭐 하는가? 과세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요거? 예. 자, 세 번째 갑시다.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3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밑줄 여기까지.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 계산한 양도세가 저 100이 돼, 100. 근데 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계산 양도세 밑줄 요게 120이 돼. 그럼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하면 동감이 뭐 하면 적으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세금이 오히려 얼마가 나? 100.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얼마인데? 120. 그 오히려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 것이 세금이 커져서 적어졌어.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3번 같은 경우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가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분필은 어디 갔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항상 취득했을 때보다 증여 당시 가액이 커진 걸만 생각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러지도 않더라. 오히려 취득 당시 가액보다도 증여 당시 가액이 뭐 할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증여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증여해.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자산 가치가 일시적 충격을 해서 하락했을 때 그때 증여치 않았어요, 걔들은. 일시적 충격이니까 나중에 다시 시가가 어떻게 되면 돼? 복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가 터져서 전 국민이 금 모아서 국가 부채 갚자고 금 모으고 그럴 때 재벌들은 그때는 찬스 그랬어. 어떤 찬스? 증여 찬스. 주식 막 증여하고 부동산 가치 막 떨어지니까 그때 다 증여해버렸어. 걔들은 그래. 그래 그때 뭐 했어? 금 모았어 그들은. 재벌들 금 모을 때 낸 거 본 적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저가 찬스가 금 다 사 모았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이 위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야? 찬스야 찬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대요. 저는 일반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돈을 버는 사람은 그게 찬스가 된대. 아이씨 나는 위기가 아니라 사망이다. 씨. 그래서 오히려 증여 당시 가액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리니까 양도책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아니, 더 컸다고 얘가. 얘보다도.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양도책이 줄어들잖아. 그럼 이때는 다시 백도 빠빠빠빠 하고 다시 증여 2월 가서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증여 2월 가서였자는 일로 증여제 당초 취득을 본 거죠? 응? 그래서 이때 보였다지 요때 가격을 뭘로 하는 건데 취득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양도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당시 가액이 뭐가 했다면 더 컸다면 오히려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더 커져버리죠. 취득가액이 더 커지니까 양도책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이때는 세금이 더 내? 덜 내게 되죠. 그럼 다시 백도 도르르르르르 다시 올라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럼 요만큼에 대한 양도 차익이 부과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이 제일 중요해. 여기 신설돼서 아직 안 나왔어. 그려 나 증여 2월 과세 대상이요. 결론 거기에 과세 내용 별표 3개 시뻘겋게 별표 3개 결론이야 이게. 증여 2월 과세 별표 3개 시뻘 표시됐죠? 표시는 다 돼 있어. 씨. 언제 정리하느냐가 문제지. 자 갑시다. 그럼 결론 낼게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면 결론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여러분? 증여자 당초 취득하자. 그럼 이날에 취득한 거를 보면 요때 가액을 뭐라 하냐 얘기야. 실질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야. 그럼 양도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번 취득가액 아니 3번부터 먼저 봐요.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뭐 당초 취득을 취득한 걸 보고 요때 1번 이 가액을 뭘로 하라. 실제 취득 가액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 해당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뭐 취득 당시 가액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낸 게 있다. 그럼 그 기납한 증여세는 밑줄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 공제한 잔액 요게 뭐랬죠 여러분? 그렇죠. 양도 차익을 한도에서 밑줄 증여세 어떻게 하라? 필요 경비에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과세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94번 실제 기출문제잖아요. 25회 때 이렇게 제시가 돼.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언제 2010년 1월 20일 날에 취득한 건물로서 취득가 얼마라고 제시됐어요? 3억. 뭐가 되는가 여러분? 실가가 되겠죠. 별말이 없으면. 자 취득가 3억 원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언제? 2016년 3월 5일자로 증여했대. 이때 시가는 얼마대 여러분? 8억 원이 돼. 8억 원. 근데 이때에 갑과 을은 어떤 지가냐? 응? 배우자라고 그랬죠? 부부라고. 그럼 부부일 때 증여는 얼마까지 공제 준다고 그랬어? 6억까지 공제 준다고 그랬죠? 그럼 6억까지 공제가 얼마짜리 받았으니까? 8억짜리 받았으니까 6억까지는 증여세 내야 안 내? 안 내죠. 그러면 2억 원에서만 내는 거죠? 2억 원에서 증여세 낸다고.
그러면 1억까지는 10%니까 얼마고? 1,000만 원. 그럼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20%니까 얼마야? 1억은 2천만 원. 그래서 결론 이때 증여세 저거 3천만 원 나오네. 적어놓으라고 그냥 증여세 얼마? 3천만 원 적어놓으라고. 증여세가 얼마로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3천만 원이다고. 그래서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는 10%, 1억을 초과하는 금액 나머지는 20% 적용하기 때문에 1,000만 원, 2천만 원 더하니까 3천만 원. 그래서 증여세 얼마 냈다고? 그러니까 8억짜리 부부지간에 증여받으면 얼마 낸다고 증여세? 3천만 원 낸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을이 2016년 3월 5일자로 증여받아서 2018년 5월 20일 2018년 언제? 5월 20일 날에 을이 병한테 뭐 했어? 양도했다고 그랬죠? 이때 병은 갑과 을의 특수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로 보란 얘기죠? 얼마였대? 10억. 이거 실가야 실가야? 실지 거래가기 전에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예. 이때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하나 설명 틀린 것은 단 취득, 증여, 매도 이 모든 당에서 등기를 어떻게 했다? 맞췄다. 그러니까 미등 양도에 시비 걸자,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 1번 양도소득세 납세하면 을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누가 양도하는가? 을이 병한테 양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을한테 뭘 때려 지금? 양도소득세 때리잖아. 맞잖아. 그죠? 예. 2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투표율 공제가 적용돼. 자 보세요. 2016년 3월 5일 날에 취득해서 2018년 5월 20일 날 그럼 3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한 2년 2개월 정도 되죠. 그럼 이때는 증여이율 아니죠. 장기 보유 투표율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3년 이상이 안 됐으니까. 근데 증여이율 과세는 이날이 아니라 언제랬어? 이날에 취득한 걸 뭐라 그랬죠? 그럼 2010년 1월 20일 취득했으니까 2010년 1월 20일 날에 누가 취득해서? 을이 이날에 취득해서 언제 팔은가? 2018년 5월 20일 양도한 거죠?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 되는 거야? 야, 5년? 2010년이죠. 2018년이니까 약 8년 몇 개월? 4개월 정도? 그럼 몇 년 이상 보였어? 어쨌거나 3년 이상을 보유했죠? 그러니까 뭐는 받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 취득하기 8억 원이다. 맞았죠? 틀렸어? 틀렸지. 8억 원이 아니라 이날에 취득하니까 취득한 얼마 되는가? 3억 원이 돼야지. 3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 나오는가 여러분?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3억. 그러면 얼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7억 나오죠. 일반적 증여면 양도차익이 얼마인데? 2억 원이다. 증여 이월 과세 적용했더니 양도차익 얼마 돼? 4억, 7억이 됐죠? 얼마 증가됐어? 5억. 그럼 세금이 1억을 초과해서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증여 이월 과세는 많이 과세하겠다, 적게 과세하겠다. 많이 과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면 기납반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 그 얘기죠. 그럼 증여세 얼마 가정하면 3천만 원을 가정하면 이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 얼마 되는 거 여러분?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그입니다. 이게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세 공제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얼마다 여러분? 3억. 그러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 예. 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 얘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떻게 하라? 필요 경비로 양도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양도가에서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5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이기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동그라미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취득 가격이 3억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억 원이었다 봅시다. 9억 원. 당초 취득가격이 얼마? 3억 원이 아니라 당초 취득가 얼마 있다고? 9억 원이었던 놈이 얼마로 떨어진가? 8억 원 떨어진 거죠. 그럼 만약에 이때 이걸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양도가 10억에서 빼는 취득가는 얼마가 돼버려?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돼? 1억. 그럼 오히려 얘보다 더 적어지죠? 그럼 이럴 땐 증여 2월 과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냥 일반적 증여로 보란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바로 증여 2월 과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상할 때는 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5보다는 결론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될 양도책이 얼마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 문제 물어보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면 나와도 94번 형태보다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렵지 않죠? 예. 여보세요? 표정들이 왜 그래? 다시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하라고 보는가? 증여받은 날. 요때부터 의뢰 취득 보유기간 되는 거죠? 요때 가격을 뭘로 대응시키느냐? 실제 취득 가격을 대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도체가 얼마 나오는 거야? 2억.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하면 이날로 하지 말고 이날로 가라고 그냥. 그럼 취득 시기는 요때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되고 8년 4개월. 그리고 요때 가격 얼마? 3억 원을 10억에서 빼라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증여를 과세. 근데 당초 증여를 받았을 때 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하라? 필요경비로 공제하라. 양도차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결론 양도차가 얼마 나온다고 여러분? 6억 7천만 원. 요거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갑시다. 95번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부당예산 부인규 좀 살펴봅시다. 부당예산 부인규죠. 36쪽. 자, 부당예산 부인규정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왜? 제가 예상한 데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부당한 행위로 뭐 한 것은, 계산한 것은 부인, 집에 있는 사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왼수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겠다.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뭐 부당. 정당한 거야? 부당한 행위야? 부당한 행위로 계산한 거죠. 그럼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첫째, 누구지 간에 거래일 때만 적용한다, 여러분? 첫째, 특수관계인 간에. 이게 출발점이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출발!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특수관계이냐. 증여 2월 과세 출발점 뭐야? 배우자와 직계준비세.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배우자 직계준비세 여기 포함된 거죠? 특수관계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아니야. 자, 부당예산 부인은 누구 규정이다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죠, 여러분? 그래서 특수관계 속에는 누구를 포함한가? 배우자 직계준비소를 포함한 무슨 관계야? 6천 이내 혈족과 4천 이내 인척 등 핏줄 관계죠? 또 경제적 연관 관계라서 사장님과 누구 간의 관계? 종업원의 관계, 특수관계이죠? 또 회사와 회장님과의 지분, 우리 갑질하는 분들 관계. 다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요거는 여러분 기본서 보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누구 간의 거래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야. 이게 출발점. 둘째. 근데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결과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부당하게 감소되었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과세관청은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늘어났다고 줄어들었다고?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것도 어떻게 하게? 부당하게. 이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입니다. 첫째, 누구 간의 거래일 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거. 둘째, 그 거래의 결과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면? 부당하게 감소가 되면, 그러면 결론. 그러면 그때는 양도자, 납세 의무자인 양도자가 계산한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인정하지 않고 법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출발점 누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 거래의 결과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어?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 그러면 여러분 증가가 됐을 때는 오히려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증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더
더 말리는 거 과세관청이 안 말린다니까. 감술의 때에 요게 바로 의이고, 그러면 유형은 몇 가지가 있냐?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이상 부인 규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고가양수, 저가양도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재테크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될까? 희한하죠? 이건 저만이 아는 비법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서 싸게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 수 있으면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그 반대로 했어요, 얘들은 그 반대다고. 일반적 경제 행위의 반대로서 얘는 어떻게 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대. 이상하네. 이상한 놈들이네. 그때 누가의 거래라는 얘기야, 그게? 특수가. 그러면 그렇지. 그럼 이게 정상적 거래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 생각, 교수님 자꾸 헷갈려서 뭐가, 앞에 게 고가인지 뒤에 게 저자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조용히 묻어버렸어요. 아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으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잖아. 그때단 얘기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커지니까, 소득이 발생하니까. 근데 얘는 거꾸로 한 거죠. 어떻게 했다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어. 이게 미친놈이야. 그렇죠? 비정상적이잖아. 근데 그게 누구와의 거래야? 특수간, 제3자, 이해관계가 되랬던 제3자 간의 관계면 그때는 얘가 맛이 같구나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지간에? 특수관계지간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 고가양수, 저가양도할 때는 조건이 있어. 적용 조건. 첫째, 적용 조건이죠. 무조건 부당이상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 그러니까 시가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랬죠?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야 돼?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결론. 이때는 양도자가 계산한 걸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뭘로 하지 말고 실지 거래가로 하지 말고 뭐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요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적용 요건, 요거 조건은 요거는 어떻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제 적어 가야죠. 여름에 굵은 팔뚝에다가 타투인가 뭐 요즘 여자분들 문신 우리 때는 문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문신이라고 그러면 무식하다고 그래. 아재 그런데. 뭐라 그래? 타투? 그거 여기다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그래서 가갖고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면 되잖아. 한평생 안 이어질 거다. 그리고 보다가 감되고 그 뭐야 그러면 무식한 놈 타투다 임마. 딱 그러면 되죠. 자,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시가와 대가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3억. 이건 절대적 조건이고 상대적 조건 시가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야 돼?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양도세 계산할 때 뭐로 하지 말고 실가로 계산하지 말고 뭐로 계산하세요? 시가로 계산하세요. 그 얘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증여 후 양도야.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증여 이월 과세를 빠져나가는 거를 회피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목적이야. 증여 후 양도는 뭐를? 증여 이월 과세를 빠져나가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럼 빠져나가는 방법은 첫째, 누구 지간일 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만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첫째,
요거는 누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이네. 요게 차이점이에요. 꼭 정리해야 돼. 그래 나중에 또 한 번 문제 할 때 이거 다시 정리할 수 있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냐.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어디로 간 거고? 징여일 가세 간 거고. 이걸 피하려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 누가 있어 여러분? 형제 자매님. 또 누구 있어? 친인척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또 사장이 종업원한테. 그 대재벌들은 뭐 할 때? 비자금 형성할 때 누구들 다 시켜? 이사급 때 임원들한테 다 시키잖아.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안 하면 잘리는데. 그 밑에 있는 애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시킨 놈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밑에 한 놈을 잡죠. 그 시킨 놈은 계속 살아있고 한 놈만 죽어. 그러니까 절단이 안 되죠. 한 놈 시킨 놈을 잡았는데 시킨 놈 안 잡고 그 밑에 똘만 잡는다니까. 그 똘만 없어도 계속 걔는 계속 존재하는 시킨 놈은. 뭔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에서 뭐야? 특수관계인간이 뭘 하고? 징여를 하고. 이때 징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자, 우리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뭐일 때만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이나 뭐에 한해서 회원권이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뭘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고? 징여하고. 징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적용한다는 얘기였어요. 제3자한테 양도했다. 이게 적용 조건이죠. 두 번째 차이점. 첫 번째는 누구고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누구지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고? 징여했죠.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똑같아. 징여받은 날부터 몇 년에?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결론. 어쩌라고 이때는 징여자가 뭐 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는 얘기야. 중간에 징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는 얘기야. 징여가 없었던 걸로 봐라는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즉 누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징여자 누가? 갑이. 직접 누구한테 판 거로 보라는 얘기야. 병한테 판 거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은 나머지 취득 시기와 취득가격은 다 수증자 기준이야, 징여자 기준이야. 징여자로 하라는 거야. 징여자. 왜? 징여자가 뭐 한 걸로 보니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중간에 징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그러면 취득 시기도 언제가 되는 거고? 징여자의 당취지도 뭐와 똑같아? 징여 2월 과세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뭐와 똑같다 그러면? 요거는 징여 2월 과세와 동일. 차이점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을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 갑이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지금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여러분? 을이 팔았지, 을이. 근데 누가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갑이 직접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면 을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 여러분? 갑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지금 실제 돈은 누가 받았고? 을이 받았는데 갑이 양도하는 거. 갑은 팔은 걸로 보니까 갑이 파는 거 보니까 얘네 실제 돈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단 돈은 누가 받았단 말이야? 을이. 그럼 갑이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돈이 없으면 세금 내 못 내? 못 내죠. 그래서 이때는 징여자 갑과 수증자 누구? 을 간에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시켜버립니다. 혹시 갑이 돈 없다고 못 내면 누가 대신 내란 얘기야? 을이 내란 얘기야. 징여 2월 과세는 누가 내는 거야 지금? 징여 2월 과세는 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쪽에 보시면 제가 징여 2월 과세와 징여 양도 비교 박스 만들었죠? 일반적 징여하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못 봐 여러분.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요건. 징여과세. 징여 1류 과세는 누구일 때만 정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징여받은 데서 5년 제3자 양도한 거죠? 저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죠. 그런데 징여 후 양도 없이다. 여기는 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역시 증여받은 또 몇 년에 5년의 제3제. 요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응? 증여받은 또 5년의 양도가 똑같다고 둘 다. 자, 근데 2번 보세요. 요건에. 증여 이월 과세는 뭐에 해당됐을 때만 토지나 건물과 회원권이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보시냐면은 적용자산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적용자산 찾으셨어요? 증여자 밑에 적용자산 있죠? 그 증여 이월 과세는 뭐일 때만 적용한다? 부동산이나 회원권. 그러나 증여 양도는 뭐일 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 적용하는가? 위에 증여 당사자, 증여 이월 과세는 누구고?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인데 증여 양도세 누구야?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요 당사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증여 이월 과세는 누군데? 수중자지만 증여 후 양도는 누구를 잡는다?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보세요. 묶어. 묶을 필요는 없죠. 거기 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은 증여 이월 과세나 증여 양도나 다 누구 기준이야? 증여자 기준이죠. 요거는 똑같죠. 그래서 결론. 증여 이월 과세나 증여 후 양도는 다 어느 날 기준이야? 증여자 취득일 기준이고 요때 가격을 다 뭐라는가? 취득가액이라는 건 증여 이월 과세나 증여 양도는 어떻다? 똑같다. 요거는. 오케이? 증여 이월 과세나 증여 양도는 다 어느 날 기준하라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에 취득한 걸 보라고. 그래서 요때 가액 얼마를? 3억 원을 뭘로 알아? 실제 취득가액으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납반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반 증여세는 증여 이월 과세일 때는 밑줄 어디에 샀는데? 필요 경비 산입하는데 즉 양도책을 줄이란 얘기죠. 근데 증여 후 양도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증여세를 어떻게 줍니다? 환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 옆에다 적어놔. 증여세 환급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안 한다? 안 해.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봐셔야 돼. 이 글을 잘 안 보고 그냥 골치 아파하는 분도 없지 않았어. 저도 사실 이렇게 보면 보기가 싫습니다만 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 이월 과세 때는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증여 양도 때는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당해상 규정 같이 봅시다. 자, 뭐 의 보시면 과세권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의 자 밑줄 누구 간의 거래하죠?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 간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야. 로 인해서 두 번째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대? 감소된 걸로 인정되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그때는 거주자 행위나 계산에 관계이시 없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그러면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 항상 누구의 거래가 출발점이야? 특수관계자의 거래죠.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은 거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첫째 뭐야?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로 인해서 양도체가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둘째 우리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하게 뭐 이러면 증여 후 양도. 이때 그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의 적용 요건은 시가 대가와의 차액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몇 프로 이상? 5% 이상. 요거는 1번의 적용 요건이죠. 그 여러분 그 프린터 그 앞에 적용 요건 있죠? 여기 앞에다가 요걸 적어놔. 1번의 적용 요건. 즉 요 적용 요건은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의 적용 요건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가 양수 저가 양도를 적용하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얼마 이상 발생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시가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야 돼? 5% 이상. 그러면 결론 맨 밑에 취득가 또는 양도가 뭘로 계산하라? 시가 동그라미 시뻘겋게 있죠. 이걸 출제 살짝 뭐로 바꿔? 실가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실지 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한 것이 아니라 뭘로 계산하라고요? 시가로 계산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봐도 역시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돼.
95번 가십니다. 소득세법상 아버지인 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를 아들인 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다 각 조문은 다 독립적인 겁니다. 연결시키지 말라고. 각 항은 다 뭐다? 독립적인 거야. 독립적.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따로따로 보란 얘기야. 연결시키지 말라고. 연결시키면 나만 돌아버려. 예. 자, 갑시다. 1번. 토지에 대한 시가는, 여기 시가 동그라미. 시가는 바로 1번은 결론, 1번은 시가에 대한 의의야. 저거나 1번은 뭐다? 시가에 대한 의의. 시가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시가가 뭐냐 그 얘기야. 여기 시가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시가가 뭐냐?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즉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요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다 여러분? 시가.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1번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시장 가치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 2번.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관계냐? 당연히 특수관계인이죠. 부자지간인데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누구 지간이야? 자, 3번.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지금 아버지가 누구한테 팔았어? 아들한테 팔은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했다? 팔았다. 양도하였다. 그 얘기죠. 응? 그럼 아버지가 누구고? 양도자고. 을은, 아들은 양수자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도세는 누구한테 때려야 되는가? 아버지, 증여자, 양도자한테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냐? 그 얘기야. 그 소득세 납세는 어디야? 양도자의 주소지죠, 뭐. 그래서 거기 밑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다. 즉 양도자의 어디다? 주소지가 납세지다. 그 얘기죠, 뭐. 3번. 토지 시가를 얼마로 가정했다? 시가를 10억 원이라 가정합니다. 시가를 10억을 가정할 경우 아들이 아니지. 할 경우 이를 얼마 양도했대? 9억 원이 양도했대. 그러면 고가 양수야, 저가 양도야? 우린 이게 어려워. 아니 싸게 판 거야, 비싸게 판 거야? 싸게 팔은 거 아니야, 싸게. 그게 뭐야? 저가 양도잖아. 어머 교수님 어떻게 비싼 거 어떻게 싼 거야? 그러면 한 개 묻어버려야죠. 어쩌요? 뭐가 비싼지도 뭐가 싼지도 모르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는 얼마짜리를 얼마 팔았다고? 그럼 이게 지금 시가와 시가 같아 달라? 정상적 거래가 아니야. 아니라 얼마나 갭이 발생해? 1억이나 차이. 그럼 여러분 너무 크다 차이가. 이게 1,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억이나 차이가 나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란 얘기야. 그 얘기죠. 눈치 차야죠. 자, 그럼 이때 토지 시가를 10억 원이라 할 경우 이를 9억원이 양도했다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됐네. 자, 적용되는지 안 돼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고가 양도죠 지금. 아니 저가 저가 양도죠. 저가 양도의 요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건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따져봅시다고. 시가 대가 차이가 얼마야? 1억. 1억 원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이상은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요거는 해당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물어봐요, 출전이. 요 조건은 잘 안 물어봐. 출전은 뭘 건드리게 만들어? 시가 건드리게 만들어, 시가. 그럼 시가 얼마랬어? 10억. 10억 원이 몇 프로 했어? 5%를 했잖아. 그러면 시가에 10억 원에 5%. 아, 이게 또 어렵네. 오일은 5. 그 다음에 얼마인가? 5천만 원이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크죠? 그럼 조건 충족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부당해산 부인규정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럼 하란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양도가액을 얼마라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양도가 얼마라 해라고? 10억 원 하라고. 양도가액을 이때는 실가로 하지 말고 뭘 하라? 시가 얼마라는 얘기야? 10억 원을 하라는 얘기야, 10억. 그럼 그만큼 양도차익이 얼마 증가돼? 양도차익이 얼마큼 증가돼? 1억 원이 증가되겠죠, 뭐.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이게 바로 고가양수, 저가양도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바로 부당이상 부인 규정이죠. 좀 이해되실라나요? 예. 그래서 결론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차이가 나오니까. 근데 4번이 틀렸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했대? 증여를 했대. 증여를 하고 아들이 이걸 5년에 특수관계 없는 누구한테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다시 무슨 규정이 정하는 거야? 이제 증여 이월 과세 적용되는 거죠? 예. 배우자 직계준비소득 간에 증여라고 증여받은 앞부터 토지라는 부동산을 5년에 제3자 할 때는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96번 보죠. 갑이 2013년 3월 5일 날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토지를 얼마 주샀대? 3억 5천만 취득했대. 누가 누구한테 샀어요, 여러분? 누구? 갑을병정을 얘기하라고. 요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갑을병으로 가면 안 되고 순서가 바뀌었어. 을이 가. 이래서 어려워. 그죠? 을. 그리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갑이 팔은 거죠? 네. 아, 스킨 나쁜 놈.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갑을병 요렇게 맞춰주면 돼. 요거를 살짝 말 잘 봐야죠. 갑이 2013년 3월 5일 날에 뭐 했다고요? 취득을 했대. 취득할 때.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얼마를? 실질 거래가액은 얼마? 3억 5천만 원. 근데 시가는 얼마?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얼마 주고 샀단 얘기야? 3억 5천만 원에 주고 샀단 얘기야. 그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요거 뭐구나? 비싸게 샀네? 고가 양수. 자, 그 다음에 2018년 10월 5일 날 갑이 특수관계자 누구한테? 병에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을과 갑과 병 다 무슨 관계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네. 그럼 우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일단 첫 번째 뭐야? 부당이익상 부인 규정이죠? 이때 토지를 실질 거래가 얼마 팔았대, 여러분? 5억 8천만 원에 팔았대. 얼마짜리를? 6억 원짜리를. 그러니까 6억 원짜리를 5억 8천만 원에 파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여러분? 저가양도죠. 누구지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자, 그리고 이때에 양도한교 갑에 뭐를 물어봤어? 밑줄. 아씨, 어려운 거 물어봤다. 밑줄. 양도 소득 금액을 물어봤네요. 밑줄. 그럼 얘는 양도 차익에서 뭐까지 차감해야 되는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거죠.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 소득세법상 밑줄 비사업용 토지대. 그리고 취득가의 필요경비 자본주의가 양도 따지라 따지 마라. 그래서 갑을병은 뭐고? 거주자고 배우자 직계준비소 관계가 없다라고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을과 갑과 병은 다 무슨 지간이고 특수관계자니까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무슨 고가양수, 저가양도. 그러면 이제 부당해상 부인규정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조건 따집시다. 두 가의 차이가 얼마? 5천만 원이. 절대적 조건 얼마? 3억 원 이상 해당이 안 되죠? 야, 그 다음에 시가 얼마? 3억 원. 시가 3억 원 맞아요? 3억 원에 몇 프로? 5%. 그럼 얼마? 1,500만 원보다 얘가 크나요? 그러면 조건 충족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실가로 해야 돼, 시가로 해야 돼? 시가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니까 시가로 하라. 그러니까 얼마 주 산 거라는 얘기야? 3억 원에 산 거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갑시다. 얼마짜리를 6억짜리 얼마 팔았어? 5억 8천 팔았죠? 저가 양도죠? 근데 여기 차이가 그럼 얼마 발생하네? 2천만 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크다라는 기분은 안 들죠? 그래서 절대 3억 원은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시가 얼마?
6억 원에 몇 프로? 5%. 그러면 얼마? 5, 6, 30, 3천만 원이죠. 얘보다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죠. 그럼 이럴 수도 있다. 그럼 이때는 시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가? 실가죠. 그러면 결국은 양도 차익은 얼마에 판 걸로 보고 5억 8천 팔고 얼마에 산 거로 3억.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 나오는가? 2억 8천만 원. 저 얼마? 2억 8천만 원. 나와 있나요? 예. 응?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 2억 8천만 원 나왔어요? 예, 2억 8천만 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근데 양도 차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 양도 소득금을 버렸죠. 그러니까 또 뭘 빼야 돼,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뭐라고 제시했죠, 여러분? 얘가 무슨 토지를 했어? 비삼용 토지를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출제는 물어보기를 여러분한테 뭐를 물어봤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라고 물어봤지만은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양도차익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으로 되는 걸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당시는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양도차익을 물어본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비사업용 토지 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해준다고 그랬네. 에이씨. 그러면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가? 원래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출제원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물어봐도 결국 뭘 물어보려 대답하는가? 양도 차익을 물어보는 똑같은 결과가 된 거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자, 이제 보유연수 따져야죠, 뭐. 그러면 여러분 2013년 3월 5일날 취득해서 2018년 10월 5일날 팔았으니까 보유기간이 약 몇 년? 5년? 뭐 한 7개월? 예. 그러나 우리는 월수는 잘라버리면 되죠? 5년. 자, 그리고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몇 프로고? 8%고 아니면 무조건 몇 프로야? 3%죠. 지금 양도 물건이 뭐랬어? 토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공제율 몇 프로 되는가? 3%가 되죠. 그러면 공제율은 몇 프로 되는가? 15%죠. 뭐의 15%야? 양도 차익의 15%죠. 그럼 지금 양도 차익 얼마 나와 있어요? 2억 8천만 원에 몇 프로? 15%죠. 그럼 얼마 되죠, 여러분? 계산해 주셔야죠. 4,200만 원 나오나요? 예, 4,200만 원 나오죠. 따라서 양도소득 금액 얼마 되는가? 2억 3,800만 원 나오나요? 예, 2억 3,8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까? 뭐까지만 물어본다고? 양도 차익까지만 물어볼까? 양도 차익까지만. 그래서 지금은 현행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지만 실제 이 당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 안 해도 됐던 거였어. 근데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만 물어본다 여러분? 양도 차익. 자, 요걸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는데 요걸 직접 계산을 안 하고 눈으로만 보는 분 있어. 세법을 눈으로 보는 분 있어. 눈도 별로 안 좋아서 눈으로 보는 분도 계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절대 여러분께 안 됩니다. 직접 요걸 뭐 해봐야 돼, 여러분?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97번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디 간다? 이제 세율. 그래서 양도세 마무리 짓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 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주는 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97번까지 꼭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